5시 되어서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저널은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환자에서 이제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에피커시를 본 그 논문으로 이번에 제2피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연구였고, 먼저 인트로덕션 보시면은 이제 AFib을 가진 환자의 35%가 최소 1회 이상의 심부전을 겪는 것이 알려져 있고, 40% 이상의 그 심방세동 환자가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AFib이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잘 알려져 있는데, 캐스레이에프 트라이얼에서 이제 이젝션 프랙션 떨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그 하트 페일리어 아웃컴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적절한 타이밍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이로드 하트 페일리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어큐트 MI를 제외하고 16세 이상의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환자들이 레지스터레이션 되어 있고, 총 128개 패실리티에서 이제 환자들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입원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ICD-10 코드를 사용해서 AFib에 대해 카테터 어블레이션 했는지를 확인했는데, 플러터는 한 케이스도 없었고 전부 다 AFib인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파퓰레이션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AFib에 대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그룹을 얼리 CA 그룹으로 설정을 하였고, 90일 이후에 어블레이션을 했거나 어블레이션을 하지 않은 그룹을 이제 컨트롤 그룹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은 이제 전체 크루드 코호트에서도 분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해서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 그룹과 그 에이지 섹스, 파록시즈말 AFib, 환자들이 갖고 있는 기저력, 먹고 있는 약물, 그리고 몇 가지 랩 수치를 바탕으로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진행한 그룹도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올커즈 모탈리티를 확인을 했고, 세컨더리로는 이제 CB 모탈리티와 하트 페일리어 모탈리티를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시면은 이제 128개 패실리티에서 13,000명이었는데, 그 패실리티 간에 이제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시행하지 않는 기관에서 모집된 환자들은 모두 배제를 하였고, 그래서 7,000명 중에 이제 AFib을 갖고 있는 환자 3,400명 대상으로 그 사망하거나 데이터 없는 환자들 제외를 하고, 크루드를 보시면은 얼리 어블레이션 그룹이 103명, 컨트롤이 2,600명 정도였고, 이제 프로펜시티 매칭을 했을 때는 83, 83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이제 베이스라인 특성을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 먼저 크루드 코호트는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그룹에서, 이게 지금 p-value가 아니고 absolute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값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루드 코호트에서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 환자들의 특성을 먼저 보시면, 나이가 훨씬 어렸고 메일 도미넌트였고, 이전에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비율이 더 적었고, 이스케믹 하트 디지도 적었고, 파록시즈말 AFib은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EF는 더 낮았고, LA 사이즈는 더 작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치드 코호트에서는 이것들을 다 비슷비슷하게 맞추었었고, 그래서 이제 아웃컴을 보시면 그 A랑 이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크루드 코호트, 전체 코호트에서 엔드포인트를 확인을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DEF 그래프는 매치드 그룹에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확인한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A랑 D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올커즈 모탈리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 그룹이 양쪽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더 생존율이 좋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CB 모탈리티, 이것도 둘 다 유의미하게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 그룹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하트 페일리어 모탈리티 또한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 그룹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그 분석을 또 시행을 해서 익스텐디드 콕스 뭐 리그레션 이제 타임 디펜던트 코베리에이트를 이용을 해서 또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도 이제 기존의 분석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다만 멀티베리에이트 분석에서 하트 페일리어 데스의 경우에만 좀 피밸류가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도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EF에 따라서 리듀스드 EF 환자, 그리고 리듀스드가 아닌 환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서브그룹 분석을 했고, 하프 페프, 그리고 하프 페프가 아닌 환자 또 이렇게 두 그룹 간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피 인터랙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 그룹 대비해서 크루드 컨트롤과 이제 매치드 컨트롤에서 사망률의 이제 비율을 확인을 한 건데, 최장 이제 4년, 민 팔로업 4년까지 팔로업 했을 때 그 하트 페일리어나 뭐 CV 데스로 인한 사망률이 이제 그 비율이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늦게 했거나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더 높은 값이 이제 계속 해서 유의미하게 확인이 되었고, 하지만 논 CV 데스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던 그림이라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것도 이제 다 앞에서 보여드린 결과값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션 보시면 결과적으로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올코즈 데스, CV 데스, 하트 페일리어 데스 모두 유의미하게 적게 발생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에서는 클래스 1 드러그를 쓰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벤트리큘러 프로아리스믹 이펙트가 확인이 되었었고, 또 AFib 서프레션도 아미오다론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펙트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미오다론의 경우에는 그 이펙트는 좋지만 엑스트라 카디악 톡시시티가 있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이제 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AFib을 사이너스로 돌리는데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에서 이제 새로운 치료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결국 이 AFib과 하트 페일리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어느 시점에 시행해야 되느냐, 옵티멀한 타이밍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트 페일리어로 입원한 이후에 처음 3개월 동안은 비교적 언스테이블한 시기로 알려져 있고, 또 재입원율도 이 시기에 제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이제 좀 덜 침습적이고 조금 안전한 쪽으로 또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 아웃컴도 더 좋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랜덤 트라이얼에서도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효과가 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빨리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해서 사이너스로 메인테인 할수록 이제 롱텀한 입원과 폴리파마시 등의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보시면은, 얼리 카테터 어블레이션 그룹은 이제 크루드 코호트 전체에서 봤을 때 나이가 훨씬 어렸고 메일 도미넌트했고 파록시즈말 AFib 그룹이 많았고 LA 사이즈가 더 작았고 비교적 레날 펑션이 프리저브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시술자들이 이러한 환자들을 좀 더 이제 어블레이션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이 더 낮았는데 결국 AFib이 하트 페일리어 엑사서베이션의 그 어떤 모디파잉 팩터인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이제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한데, 이 연구는 이제 2013년 레지스트리로 진행을 한 것이어서 이때는 펜타레이 같은 하이덴시티 매핑 카테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그 매핑 카테터랑 3D 시스템의 이제 발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연구들은 이제 더 좋은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연구들을 보시면 이제 캐슬AF나 AATAC 같은 경우에는 하플 F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본 레지스트리에는 이제 하플 F 환자, 하플 페프 환자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보다 보다 리얼월드를 훨씬 잘 반영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와 AFib을 가진 환자들을 좀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완전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엑서서베이션으로 이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블레이션을 시행했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일본에서 연구한 그 연구들과 이제 비슷한 비율로 사용이 되었었고요. 몇 가지 이제 한계점은 있는데 레트로스펙티브 연구였고, 그리고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했더니 이제 83명 정도로 환자 숫자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별로 차이를 이제 충분히 그 바이어스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고, 다른 컴파운더들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연구에 이용했기 때문에 어블레이션의 뭐 석세스나 페일리어 아니면 사이너스 리듬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는지와 같은 데이터들은 얻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90일 이내에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한 경우 그 올커즈 모탈리티, CV 모탈리티, 하트 페일리어 모탈리티 모두에서 더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일리어 입원시킨 기준이 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정확한 기준은 없었고 입원을 필요로 하는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 그러니까 입원했던 그 레지스트리를 다 이용을 했다고 되어 있고 어큐트 MI로 인한 입원만 배제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컨트롤 그룹에서도 리듬 컨트롤 하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아미오다론이 85%나 쓴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된 게 몇 프로였나 그런 데이터는 제시를 안 했어요. 네, 그것도 한계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너스가 얼마나 유지됐는지도 볼 수가 없었고, 여기서 그 얘기도 했는데, 이제 컨트롤 그룹에 사실 어블레이션 그룹과 그 약물 치료 그룹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구에 좀 리미테이션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렇게 매치했는데 보면은 물론 이제 그 100명이긴 했는데 네, 80 몇 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환자가.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은 없어요. 그것도 매치. 아, 리미테이션에 이제 매치하고 나서 환자가 적어진 것이 이제 본 연구의 리미테이션이다. 요 정도 언급으로. 그러니까 매칭을 되게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맞추려고 하긴 했더라고요. 기저력이랑 약물력이랑 이런 것까지 다 맞추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에서 그 오리지널 의도했던 환자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나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네. 예. 이제 환자가 이렇게 한 20% 정도가 날아가 버리면 일반적으로는 좋은 논문에서는 이걸 어셉트를 안 시켜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환자군을 그 대변할 수가 없다고 네.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페이퍼에서는 프로펜시티 매칭만 가지고 안 해주고 그 네. 오버랩 웨이팅이랑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매칭을 같이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그 보통은 이제 매칭 전에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이렇게 쳐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많이 안 날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강사 박근희입니다. 이번 제가 리뷰할 논문은 BMJ에 실린 프렌치 코호트의 엘더리 페이션트에서 LAA 클로저 후에 아웃컴을 확인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인데요.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 진단받은 사람은 2030년에는 한 2배 정도 될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 이에 따라서 안티코아귤레이션 테라피를 시행하는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항응고 치료의 베네핏은 확실히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알려져 있으나 어떤 그룹에서는 또 블리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LAA 레프트 아트리얼 어펜디지 클로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LAA 클로저 이후에 사람들의 아웃컴을 비교하는 스터디를 계획하였고,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LA 클로저가 어프로브 된 것이 이제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클로저 받은 사람 중에 차드 바스코어가 4점 이상이고 안티코아귤레이션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이 어, 그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코호트를 모아서 이 레지스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을 이제 컴포짓 오브 이스케믹 스트로크, 시스테믹 엠볼리즘, 그리고 unexplained cardiovascular 데스 이렇게 정했고, 이걸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정했고, 세컨드 아웃컴은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였고, 또 올코즈 데스까지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세이프티 아웃컴으로 디바이스 리레이티드 스롬보스나 다른 프로시저에 의한 블리딩이나 다른 컴플리케이션 등도 같이 이제 레지스트리에 있는 것을 다 같이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환자 중에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053명의 환자들을 이제 53개의 기관에서 이렇게 시술하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이제 테이블 1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80세 이하의 그룹과 8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일단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그룹에서 코모비디티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 80세 이하 그룹에서 이 DM이나 스모킹 같은 이런 히스토리가 더 있었고, 차드 바스 스코어는 이 그룹이 나이가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더 높게 나와 있었고, 또 블리딩 이벤트 중에는 GI 블리딩을 가진 이벤트를 가진 히스토리를 가진 그룹이 가진 사건이 많은 것이 80세 이상 그룹에서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점은 뭐 리버 시로시스나 알코올은 80세 미만에서 더 많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군은 80세 이상이 더 많았고, 특히 그 페이싱 리듬을 가진 그룹이나 아니면 퍼머넌트 AF를 가진 그룹은 또 80세 이상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 코모비디티나 다른 것들은 두 그룹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되어 있었고, 두 그룹을 이제 LA 클로저를 시행하였을 때는 프로시저에 관련된 것들은 큰 테크닉적인 차이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테크닉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시술 과정엔 차이가 없었고, 디바이스 릴레이티드나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은 80세 이상 그룹에서 이제 시술 후에 카디악 탐포네이드 등으로 이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시행한 그룹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 팔로업 기간에 발생한 아웃컴들은 큰 차이는 없었는데, 시술 프로시저 피리어드가 한 7일 정도 내에 이제 일어날 일인데, 그 이벤트 중에는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 그리고 시술 후에 발생한 그런 블리딩, 그런 것들은 또 80세 이상의 좀 노인 그룹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다른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은 두 군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항응고 치료를 이제 한 이런 스트래테지가 이제 80세 이상 그룹에서는 싱글 안티플레이트렛을 유지한 그런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와 있었고, 안티코아귤레이션만 시행한 그룹은 또 시행하는 사람들은 80세 미만 그룹에서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약물 치료하는 방식에 조금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을 가지고 이 아웃컴을 이제 카플란 마이어 커브로 이제 나타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들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 A 그림이고, 나머지는 각각의 아웃컴들에 대해서 조금씩 추가하면서 이제 이 아웃컴을 분석하고, 일단은 이 프라이머리
그 컴포짓 아웃컴에 대해서는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시술 이후에 뭐 뇌졸중이나 아니면 뭐 사망률은 큰 차이는 없었는데 차이가 나타나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 올코즈 데스, 그러니까 CV 데스뿐만 아니라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데 그것은 이제 80세 이상에서 높았고 논 카디오베스쿨라 데스에 대해서도 역시 80세 이상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이제 CV 아웃컴에 관련된 그런 것을 이제 엔드포인트로 잡았을 때는 두 그룹이 큰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여기 다 모든 올코지 데스로 잡았을 때는 이제 80세 이상이 높은 것으로 봐서 차드 바스 스코어가 이제 이 80세 이상 그룹에서 조금 높은 비율을 가진 이런 코호트에서 이 시술을 시행하였을 때 CV 아웃컴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였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베이스라인 프레딕터를 멀티베리어블 아날라이시스를 했는데 특히적으로 뭐 한 변수가 아주 의미 있는 건 없었고 네, 여기는 두 군 간에 뭐 그렇게 특별한 변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 말고도 사실 다양한 연구들이 LA 클로저 이후에 아웃컴을 비교한 것들이 많았는데 뭐 다른 연구들은 보면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웃컴을 비교한 연구도 많았고 또 디바이스 간에 또 어떤 아웃컴이 달라지냐 마느냐 이런 것들로도 비교를 한 것도 많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단 80세를 기준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 연구를 진행한 것이 조금 더 차별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뭐 다른 연구들에도 여러 가지 아웃컴 차이가 있으나 여러 인종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프렌치 그룹이었지만 독일 그룹이나 뭐 다른 연구들도 노인 그룹에서 LA 클로저가 리스크 베네핏을 고려했을 때 CV 데스를 높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고 페이버러블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또 한계라면은 역시 레트로스펙티브한 스터디라서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 있으면서 또 다른 컨트롤 그룹 없이 그냥 나이만을 나누어서 이제 시술한 사람의 나이만을 나누어서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하여서 좀 한계점이 될 수 있겠다고 하였고 또 53개의 기관에서 했는데 이제 팔로우업 할 때 이들의 뭐 TT나 뭐 CT 등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판독하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관의 이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이제 센터 이펙트가 좀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80세라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에 화두되고 있는 그 프레일한 환자에서 이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이제 프레일에 대한 충분한 정의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차드바스 스코어가 높은 80세 이상의 이런 엘더리 그룹에서도 이 LA 클로저를 시행하였을 때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블리딩은 조금 높았으나 non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블리딩이나 아니면 CV 아웃컴 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 이 페이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그 적응증에서 그 아까 브리딩 그러니까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못하는 뭐 적응증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건 없나요? 혹시? 어, 이유는 따로 없고 그냥 데피니티브하게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고 차드바스 스코어 4점 이상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 양군이 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프로시저 릴레이티드요? 컴플리케이션.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은
80세 이상에서 이제 페리 프로시저 피리어드에서는 뭐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한 그룹이 좀 더 많았고 블리딩 이벤트는 더 많았는데 그거 이후에 뭐 약 쓰면서 뭐 블리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뭐 스트로크가 더 생기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돼 있었고 프로시저 때문에 컴플리케이션 생기는 거는 80세 이상에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각 통계값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 네. 카플란 마이어에도 없는 것 같은데 통계값이. 뒤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알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코멘트 없으시면은 이걸로 끝낼까요?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누르면 아시로 폰을 봐. 야,